여러분, 지금 당장 꿈꾸던 그 여행을 떠나고 싶거나 갑작스럽게 필요한 현금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상해보세요. 스마트폰 몇 번 터치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계좌에 현금이 꽂히는 순간. 더 놀라운 건 추가 10% 지급 이벤트가 여러분의 지갑을 더 두둑하게 만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정보 이용료 현금화, 이 단어는 단순히 돈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급한 순간에 빠르게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강력한 도구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보 이용료 현금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추가 10% 지급 이벤트가 왜 놓쳐서 안 되는 기회인지 하나씩 자세히 풀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정보 이용료 현금화는 모바일 결제나 콘텐츠 이용료를 활용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으로 특정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한 뒤 그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죠. 이 과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거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모바일 앱이나 게임 내에서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빠르게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은행 대출이나 복잡한 금융 상품 없이도 빠르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가지고 있죠. 왜 정보 이용료 현금화가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속도입니다. 정보 이용료 현금화는 보통 몇 시간, 빠르면 몇 분 안에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어요. 은행 대출처럼 며칠씩 기다릴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간편함입니다. 복잡한 서류나 보증인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소액이 필요하든 큰 금액이 필요하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금액을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추가 10% 지급 이벤트까지 더해지면서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꼭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정보 이용료 현금화는 어떤 상황에서 유용할까요?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큰 지출이 생겼을 때,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요. 예를 들어 가족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거나 갑작스럽게 차량 수리비가 필요할 때 정보 이용료 현금화는 즉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죠. 은행 대출은 심사 과정이 길고 신용등급이나 소득 증빙 같은 복잡한 조건이 붙지만 정보 이용료 현금화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모바일 결제 한도를 기반으로 빠르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 이용료 현금화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본인의 모바일 결제 한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SKT, KT, LGU 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의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쉽게 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한도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신뢰할 수 있는 현금화 업체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업체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인터넷 리뷰,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 그리고 업체가 정식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게 필수죠. 업체를 선택했다면 상담을 통해 필요한 금액과 절차를 논의합니다. 상담 후 업체의 안내에 따라 모바일 결제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현금을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보통 몇 시간 안에 끝난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정보 이용료 현금화의 장점을 하나씩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속도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몇 시간 안에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죠. 두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복잡한 자격 요건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세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금액에 따라 소액부터 큰 금액까지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죠. 예를 들어 5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죠. 정보 이용료 현금화는 이런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이용료 현금화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과도한 현금화를 피하는 겁니다. 정보 이용료 현금화는 모바일 결제 한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해요. 만약 상환 계획 없이 무리하게 현금화를 하면 통신비나 결제 대금 상환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현금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를 명확히 확인하는 겁니다. 업체마다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업체를 비교해보고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현금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업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정보이용료 현금화의 법적 측면에 대해 간단히 짚어볼게요. 정보이용료 현금화는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일부 불법 업체가 정보이용료 현금화를 명목으로 불법적인 대출이나 사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업체는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투명한 절차와 수수료를 공개합니다. 만약 업체가 수수료나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또한 정보이용료 현금화는 모바일 결제 한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도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현금화는 통신비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적정 수준에서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정보이용료 현금화를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안전한 걸까? 수수료는 얼마나 들까? 내 통신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첫째,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둘째, 본인의 재정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셋째, 소액으로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큰 금액을 현금화하기보다는 소액으로 테스트해보고 절차와 결과를 확인한 뒤 점차 금액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정보이용료 현금화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빠른 속도. 몇 시간 안에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둘째, 간편한 절차. 복잡한 서류나 보증인 없이 진행 가능하죠. 셋째, 유연한 금액 조절. 소액부터 큰 금액까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금 진행 중인 추가 10% 지급 이벤트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이 모든 장점들이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장점들 중 뭐가 제일 끌리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정보이용료 현금화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정말 믿을 만한 방법인지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보이용료 현금화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입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업체를 선택하고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보이용료 현금화는 단기적인 자금 필요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대출이나 투자 목적보다는 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자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보이용료 현금화를 실제로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본인의 모바일 결제 한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의 추천을 통해 후보 업체를 몇 개 추린 뒤 리뷰와 평판을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업체와 상담할 때는 필요한 금액, 상환 계획, 그리고 수수료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면서 모든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를 줄일 수 있죠. 이쯤에서 다시 한번 추가 10% 지급 이벤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이벤트는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에 여유를 더하고 더 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을 현금화하면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돈으로 여러분은 급한 지출을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으니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이 이벤트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정보이용료 현금화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게 내 통신비에 영향을 줄까? 라는 점입니다. 사실 정보이용료 현금화 자체는 통신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결제 한도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통신비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화를 통해 받은 돈을 잘 활용해서 제때 통신비를 상환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금화로 급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또 다른 질문은 수수료는 얼마나 들까? 라는 점입니다. 정보이용료 현금화의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5에서 15% 정도로 책정됩니다. 이 수수료는 현금화 금액, 통신사 그리고 업체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업체를 비교해보고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또한 지금 진행 중인 추가 10% 지급 이벤트를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상쇄하고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수수료나 업체 선택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보 이용료 현금화를 성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팁 몇 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둘째, 본인의 모바일 결제 한도와 상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셋째, 수수료와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보관하세요. 넷째, 지금 진행 중인 추가 10% 지급 이벤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팁들만 잘 지킨다면 정보 이용료 현금화는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거예요. 이 팁들 중 뭐가 제일 유용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정보 이용료 현금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이 방법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게다가 지금은 추가 10% 지급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니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 연락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꼭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